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모양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한자들 많습니다. 그거 정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겹치는 한자들도 있지만 반복해서 보신다 생각하고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 테니 구분 잘 해보세요. 자, 첫 번째 놀랄 겸 깨우칠 겸 보시면 똑같이 공경할 경자가 들어갔고요. 아래 말말을 집어넣어서 말이라는 짐승이 다른 짐승과 다르게 자주 놀래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처럼 잘 놀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공경하는 사람, 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한테 조심해라. 그런 부분은 좀 고치면 어떻겠니? 라고 경계하다 할 때 쓰는 경자고요. 깨우쳐주다 라고 할 때 쓰는 깨우칠 경. 말로써 타이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똑같은 경자가 들어가서 아래가 무엇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부수는 한자의 뜻을 담당하니까 그 뜻을 좀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부수를 좀 익히 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구불곡자 법전자 어때요? 비슷해서 혼동스러울 적 있었죠? 구불곡의 유래를 보면 바구니 모양을 그린 거래요. 그렇게 보니까 또 바구니처럼 생겼죠. 자, 바구니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했고요. 그 나뭇가지를 굽혀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나왔는데 이 구불곡자에서 나중에 가락곡이라는 뜻이 파생이 되어서 음악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작곡가 할 때도 이 곡자를 쓰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전자를 보시면 책꽂이 위에 책이 짝짝짝짝 올려있는 모습을 그려서 책이 올려져 있는 책꽂이 모양으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전이라고 써있지만 원래는 책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이라고 할 때 많이 쓰겠죠. 책이 올려져 테이블 위에 책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얘는 바구니 모양으로 외우시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로울 거와 물갈래 파자 구분하는 방법 보시는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아들자처럼 보이지만 아들자라고 보셔도 되고요. 원래 팔이 하나만 있는 외로울 혈이라는 한자입니다. 자,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한자는 오이 과자인데요. 이 과 발음이 여기서 고가 됐고요. 오이는 넝쿨 식물인데 줄기에 이렇게 넝쿨에 하나씩 뜬금뜬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얘를 또 뜻도 약간 도와주고 있습니다. 발음인 오이 과자가 고도 되지만 오이가 덩그러니 달려있는 모양처럼 그렇게 혼자 사는 아들을 외로울 거라고 해서 우리가 고아한다든지 고독하다든지 이럴 때 쓰는 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한자가 상당히 비슷해 보여서 물갈래파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물수에다가 뒤에 물이 막 갈라져 있는 모습을 썼는데요. 성씨씨 같이 보이지만 또 성씨씨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갈라져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고요. 자, 물이 한 번에 고여 있는데 그것이 지류에 따라서 흘러가는 모습이어서 똑같은 파였지만 똑같은 정당이나 똑같은 집단이었지만 그 지류가 갈라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파라고 하지요. 그래서 무슨 파 할 때 인상파, 후기파, 자연파, 낭만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쓰는 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자도 많이 혼동했을 것 같아요. 쓸 거와 같을 력을 보시면 위에가 똑같고 아래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래 있는 한자는 옛꽃자니까 고발음을 해서 옛날 오래된 풀이다. 자, 지금 갓 따서 어린 순을 먹는 게 아니라 다 자라고 일명 우리가 쇠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래된 식물을 먹게 되면 맛이 쓴맛이 내고요. 그 쓴 것을 먹는다는 거 상당히 즐겁지 않은 맛이죠. 그래서 괴로울 거라고도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같을 약자는 아래가 오른우자예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풀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같은 것끼리 골라내는 거죠. 쑥은 쑥끼리, 나물은 나무끼리, 야채는 야채끼리, 토마토는 토마토끼리 이렇게 손으로 뭔가 구분해 가는 것. 같은 것끼리 구분하돼서 같을 약인데 얘는 문장
문장에 쓰이면 만약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만약약이라는 말. 그래서 쓸 거는 쓸 거 말고 괴로울 거도 같이 외우시고 같을 약자는 같은 약 말고 만약약도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째 정리할까요? 상당히 똑같아요. 큰 네모를 상징하는 한자는 쉽게 외우려고 큰 입구라고 하지만 울타리를 상징하는 테두리를 뭔가를 다 막아놨다는 뜻이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 에울리자입니다. 테두리를 다 쳤는데 누구한테 테두리를 쳤냐면 살아있는 나무에 테두리를 쳤습니다. 나무도 살아있는 식물입니다. 상당히 답답해하고 숨쉬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피곤할 꼰자입니다. 피곤할 꼰자인데 피자를 빼버리고 우리가 고날꼰이라고 하고 정말 쓸 때는 피곤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날인자를 보시면 테두리고요. 큰 대자는 사람을 합니다. 사람이 테두리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날인이라는 말은 원인인이고요. 다른 책을 보면 의지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울타리를 의지한다. 자, 짐승이 우리를 침입할까봐 울타리를 치고요. 나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울타리를 치는 것. 울타리를 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다 해서 의지할인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책 보면 이렇게 네모 큰 이불에 사람이 대자로 누워있다, 피로를 풀고 있다, 이불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는데 울타리 치고 있다고 하셔도 괜찮을 듯 싶어요. 가둘수 너무 쉽죠. 큰 울타리로 사람 못 나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죄인들을 가둬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 할 때 쓰는 숫자가 되겠고요. 죄수들이 입는 옷들을 수의 할 때 쓸 수도 있겠네요. 6번째 마지막이고요. 대신할 때자와 칠벌자 상당히 똑같아 보여서 혼동하고 필기 이렇게 쓰는 거 보면 많이 오답하고 잘못 쓰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대신할 때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주살이기라고 하는데 말뚝이라고도 보고요. 원래는 주살이기 맞습니다. 화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쏘는 활이에요. 사람이 그런 주살들을 쓰는데 사람이 날아갈 수는 없죠. 이런 무기를 사용하다 사람을 대신해서 무기를 쓰다 라고 해서 사람 대신 쓰는 것들 할 때만 쓰기 때문에 대신할 때 회사의 대표라든지 대리 출석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대자가 되겠습니다. 7번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창과자입니다. 창에 칼이 달렸어요. 그래서 칼을 꼭 쓰셔야 돼요. 앞에 사람이죠. 창을 들고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죠. 상대방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벌하다 했을 때 벌자고요. 만약에 이렇게 칼 달린 걸로 풀을 치면 벌초가 되겠죠. 나무를 치면 벌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창과로 구분하는 것, 이건 대신할 때는 주사릭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한자에 붓으로 의미를 두면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 제가 좀 모아드리고 있어요. 반복해서 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랑 함께 이런 한자 공부하실까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한자 공부 저랑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